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개발할 펌웨어의 전반적인 기능과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의할 수 있으며 단위 소프트웨어 모듈을 설계하기 위하여 단위 모듈 내부 절차에 필요한 자료 구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혜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펌웨어의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세훈 강사님 그리고 김현우 학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사님, 시스템 부팅 절차에 따른 부트로더의 기능을 분류하고 공통 요소를 추출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오픈소스 부트로더인 U부트를 기반으로 이해를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부트의 디렉터리 구조는 리눅스의 디렉터리 구조와 매우 흡사합니다. 각 디렉터리에 대한 계층 구조는 지금 그림과 같습니다. 네, 강사님. 그럼 각 디렉토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오픈소스 부트로더인 U부트를 이용해서 타겟에 맞게 수정을 해서 사용할 디렉토리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줄여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최상위 디렉토리에는 U부트라는 디렉토리가 되는데요. 이 상위 디렉토리는 make 파일이나 board.cfg 등의 주요한 파일들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U부트의 빌드 동작을 실행하는 그런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아크라는 디렉토리는 아키텍처의 약자인데요. ARM 등 프로세스 아키텍처별로 서로 다른 디렉토리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 디렉토리 안에 프로세스 아키텍처에 따른 소스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다음은 보드 디렉토리인데요. 이 보드는 각각의 SOC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할 보드를 만든 제조사에서 관련된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커먼 디렉토리인데요. U부트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소스를 구현하는 디렉토리로 U부트의 명령어, 환경 변수 등 일반적인 소스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드라이버라는 디렉토리인데요. 이 드라이버라는 디렉토리는 디바이스를 제어하기 위한 그런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GPIO, I2C, 또 시리얼, 사운드, USB 같은 외부 장치의 드라이버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개발 보드에 대한 환경 설정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AVL8890 헤더 파일에는 부트로더 전체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사항들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에는 보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있고요. 다음에 설정하는 것은 UART2를 디버그 포트로 사용함으로써 시리얼2를 정의하고 속도는 11500으로 BPS로 설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럼 오픈소스인 라즈베리 파이의 경우도 동일한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역시 오픈소스 부트로더 U부트의 경우에 라즈베리 파이 부트로더에 대한 기본 환경 설정 등을 def config라는 파일로 제공하고 있어서요. 이것을 이용해서 원하는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 파일을 한번 그림으로 쭉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config arm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이게 Y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arm을 쓰겠다는 얘기죠. 그 두 번째 줄은 config의 arc의 BCM283X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가 BCM283 시리즈를 쓰고 있으니까 이것을 Y로 해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텍스트 베이스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8000번지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타겟이 라즈베리 파이 3니까 여기에도 Y를 했습니다. 또 메모리 얼로케이션의 랭스를 우리가 2000으로 했고요. 프롬프트를 여기 보면 U부트로 했잖아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게 되면 부트로더의 프롬프트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으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GPIO나 MMC나 USB 등을 전부 다 Y로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 트리도 역시 BCM2837에 라즈베리파이 B3B라고 설정을 했고요. FAT 인터페이스를 보면 MMC로 돼 있잖아요. 이게 멀티미디어 카드, 즉 SD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거 있죠. 키보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중에 설정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을 디바이스가 있다면 그것을 빼버리면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여기다 설정을 하고 필요 없는 것은 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펌웨어 구조 설계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상위 디렉토리는 유부트라는 디렉토리입니다. 이 상위 디렉토리에는 메이크 파일이나 보드.cfg 등의 중요한 파일들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유부트의 빌드 동작을 실행하는 디렉토리입니다. 그 하위 디렉토리에는 아크, 보드, 커먼 등 여러 가지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번엔 단위 소프트웨어 모듈 설계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픈소스 부트로더에 원하는 기능을 하도록 수정이나 추가 등을 해야겠죠. 어떻게 진행하나요? 네, 그런 방법이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원하는 기능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거나 추가해야 되는지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도 SoC를 이용해서 특정 하드웨어를 개발할 경우에는 수정이나 변경을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 수정을 위한 하드웨어 동작 관련한 디렉토리 및 파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유부트 최상위 디렉토리에 make 파일과 board.cfg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외에 arc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아크 밑에는 각각 SOC에 따른 여러 가지 종류별로 디렉토리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ARM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이 ARM 디렉토리 밑에는 config.mk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ARM 디렉토리 안에 CPU라는 게 있는데요. 이 CPU 안에는 ARM 프로세서 디렉토리를 구현하게 되는데요. ARM v7이나 ARM v8 등 프로세서 및 아키텍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include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ARM 프로세서 및 타겟 SOC 관련한 헤더를 여기에서 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IB인데요. 혹시 김현우 학생은 LIB는 뭐의 약자 같아요? 저는 라이브러리의 약자로 알고 있어요. 예, 아주 정확합니다. 이 LIB는 라이브러리인데 ARM 프로세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을 라이브러리로 구현한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아크 디렉토리 다음에 보드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 보드라는 디렉토리 안에는 제조사별로 보드 제조사별로 디렉토리가 다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는 브로드컴에서 개발을 했죠. 그러면 이제 BCM이라는 그러한 디렉토리가 있어서 보드별로 특이한 사항들을 여기에 정의해 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드라이버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 드라이버는 블락이라는 또 다른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여기는 블럭 디바이스를 구현해 놨고요. MMC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여기는 MMC 드라이버를 또 MTD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여기는 NAND 등 메모리 장치를 블럭 디바이스로 사용하기 위한 MTD 드라이버를 구현해 놨습니다. 우리가 또 사용하게 될 시리얼이라는 디렉토리, USB 디렉토리, 넷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각각의 시리얼 디바이스 드라이버, USB 디바이스 드라이버, 또 각종 네트워크 장치 드라이버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include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include 안에 config라는 디렉토리 안에 보면 타겟 보드 이름으로 된 .h 파일이 있어요. 이게 헤더 파일인데요. 타겟 보드가 동작하기 위한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설정 값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유부트를 포팅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방대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저도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어쩌죠? 이게 다가 아닌데요. 아키텍처 디렉토리하고 소스에 대해서도 또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크라는 디렉토리 밑에 암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 디렉토리 안에도 여러 개의 디렉토리와 파일들이 있는데요. 일단 최상위 디렉토리 암 밑에 config.mk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여기는 크로스 컴파일러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언더바 컴파일러라는 환경 변수로부터 가져오게 되죠. 그 외에 CPU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ARMv7이나 또 ARMv8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ARMv7은 한번 예를 들어보면 make 파일이 있고요. config.mk는 빌드 옵션을 지정하게 되고요. 여기에 u-boot.lds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는 u-boot 메모리의 배치 정보를 지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cpu.c라는 또 파일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죠. 또 중요한 것인데요. start.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start.s는 말 그대로 스타트하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보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각각 보드별로 다 다르게 구현되어 있겠죠. 각각의 이러한 보드별로의 장치들, 디바이스들이 각각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include라는 디렉토리 안에 ASM이라는 또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arc 다시 또 target에 대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디렉토리들이 각각 존재합니다. 여기는 헤더 파일들이 있는데요. clock.h, 클럭 제어 헤더 정의가 되겠죠. 그 외에 cpu.h, gpio.h, uart.h 등 각각의 장치들에 대한 헤더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또 하나를 더 설명해야 됩니다. 타겟 보드 디렉토리를 또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타겟에 따라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보드 디렉토리 밑에 제조사명 디렉토리 밑에 보드명이 있어요. 여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안에 보면 make 파일이 역시 있는데 보드 디렉토리를 빌드하게 되고요. config.mk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uboot가 탑재돼서 실행될 메모리 위치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변수가 config_sys_tex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변수가 되겠고요. uboot.lds가 있는데요. 타겟 보드용 uboot 메모리 배치 정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 low-level_init.s가 있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확장자가 S인 건 어셈블리라고 얘기를 했죠. uboot를 동작하기 위한 로우-레벨, 저수준의 코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CPU 초기화를 비롯해서 클럭 및 메모리 초기화 루팅을 호출하고 uboot를 주 메모리로 로딩하는 역할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다음으로 clock_init.s가 있습니다. 타겟 보드에 적합하도록 SOC의 클럭을 초기화하는 루틴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mem_init.s가 있습니다. 타겟 보드에 사용되는 메모리 장치를 초기화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어셈블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드 이름.c가 파일이 있는데요. 보드 초기화 및 리눅스에서 사용되는 아키텍처 번호와 부트 옵션 위치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아키텍처 번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운영체제를 불러올 때 이 운영체제 리눅스 커널의 번호와 여기에 번호가 일치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음으로 setup.h가 있는데요. 타겟 초기화에 필요한 헤더 파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트로더의 명령들은 다 어디에 있나요? 예, 부트로더의 명령들은 uboot 디렉토리 안에 cmd라는 디렉토리 안에 부트로더 명령어들이 있어요. 현재 이 보시는 캡처된 화면은 cmd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명령어를 추가하려면 cmd 디렉토리에 추가를 해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부트로더에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각 장치들의 디바이스들의 물리적인 주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제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방식은 부트로더에서 제공하는 어떤 함수들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리적 주소를 통해서 제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주소를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SOC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봐서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또한 함수를 이용하는 것은 어떤 함수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프로그램이 되겠죠. 부트로더 명령에 일단 본인 이름을 입력하면 안녕하세요가 출력되는 간단한 헬로 월드 같은 처음 시작해보는 그런 모듈을 추가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cmd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hello.c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함수는 do 언더바 hello가 되겠는데요. 인자는 명령 테이블과 플래그 또 명령 수행 시 인자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기능의 함수 이름은 do 언더바 다음에 이름을 주게 됩니다. 함수가 하는 일은 안녕하세요, 즉 hello를 단순하게 출력하는 것이 되겠죠. 이 안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함수의 마지막에 부트로더의 명령 인터페이스로 u 언더바 부트 cmd 즉 커맨드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hello가 입력이 되면 do hello라는 함수를 수행하라고 정의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kconfig 파일을 수정해서 메뉴 config 사용 시에 출력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config cmd hello 앞에 있는 hello는 hello를 다른 이름으로 했다면 cmd 언더바 hello를 변경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ool의 hello former command라는 것을 on, off로 설정할 수 있게 해놓고요. help의 hello former는 혹시 이 hello라는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를 때 help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을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make 파일을 수정해서 메뉴 config에서 선택 시에 포함돼서 빌드가 가능하도록 hello 모듈을 추가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부트로더 이미지 안에 이 hello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는 것이 되겠죠. 다음으로 make를 해서 hello 명령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부트로더를 다시 빌드하게 되고요. 부팅 시에 부트로더 명령어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면 hello 명령어를 줄 수 있는데 이 사진은 부트로더에서 hello라고 명령을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안녕하세요, 즉 hello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간단한 과정이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 안에 어떤 기능을 넣느냐에 따라서 부트로더에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트로더에 새로운 명령을 추가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트로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구현은 구현 차시에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위 소프트웨어 모듈 설계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부트 최상위 디렉토리에는 make 파일과 board.cfg 파일이 있습니다. make 파일은 유부트 빌드에 사용하는 마스터 make 파일이며 board.cfg는 지원하는 보드에 대한 옵션 지정이나 보드별 타겟 이름, 아키텍처, CPU 정보, 보드 이름, SCC 이름 등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크, 보드 디렉토리 등이 있습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 인베디드의 차세대 유망주 후배 유진환. 내 코딩에 실패란 없다. 인베디드의 숨은 보석 선배 김현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NCS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학습자 김현우. 유진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펌웨어 설계를 실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실습을 하나요? 이번 시간에는 유부트 소스 코드를 타겟인 라즈베리 파이에 맞게 설정을 하고 부트로더의 새로운 명령어를 만드는 실습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 실습 진행에 있어 유부트 소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그럼 제가 git 명령어를 통해 유부트 소스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한번 볼까요? 네, 유부트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리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디렉토리들이 있나요? 네, 아크나 보드, 인크루드 등의 여러 디렉토리가 있네요. 네, 각 디렉토리는 고유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하드웨어에 의존적이거나 독립적인 코드들로 구분해서 타겟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배포 시에 수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컴파일 과정과 소스 파일 사이의 관계들을 정의해 놓는데 그것이 메이크 파일입니다. 네, 여기서는 타겟에 맞는 메이크 파일을 찾아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환경 설정은 디폴트 컨피그레이션이므로 defconfig를 찾아볼까요? 네, 그러면 find 명령을 이용해서 찾아볼게요. 네, find 명령어를 쳐주시고 현재 디렉토리에서 옵션을 네임으로 줍니다. 그리고 defconfig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파일들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는 타겟 보드가 라즈베리 파이 때문에 RPI가 들어가 있는 파일일 것 같은데요. 라즈베리 파이 2는 RPI 언더바 2이고 3는 RPI 언더바 3인 것 같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2의 환경 설정하고 3의 환경 설정 파일을 비교해보면 어느 부분에서 추가하거나 수정을 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두 개의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config 폴더에 RPI 3 defconfig를 열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서 RPI 2 defconfig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개 다 열어봤는데요. 네, 이렇게 살펴보니까 크게 차이는 없고 일부 환경 변수들이 차이가 있네요. 네, 이제 타겟에 맞게 환경 설정 파일을 적용하는 메이크를 해주면 환경 설정 파일 컨피그가 생성될 겁니다. 네, 한번 메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make RPI 3 defconfig를 입력합니다. 네, 정상적으로 설정이 되었다는 메시지가 출력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나만의 명령어를 만들 차례입니다. 부트로더 명령어가 있는 디렉토리는 어디일까요? 유부트 소스에 커맨드의 약자인 cmd 디렉토리가 있는 게 거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cmd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새로 추가할 명령어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cmd 디렉토리에 새로 추가할 명령어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까요? 지난 학생이 원하는 명령어를 추가해 보세요. 네, 저는 처음 하는 거니까 hello를 입력하면 hello ncs를 출력하는 명령어를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디터로 hello.c라는 모듈을 작성하겠습니다. 네, 코드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면 static int to hello는 to 뒤에 사용할 명령어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print f에서 저희가 hello를 입력했을 때 출력되는 hello ncs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 yubutu cmd는 먼저 사용할 명령어를 넣고요. 그 뒤에 이 명령어를 쳤을 때 실행되는 함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명령어를 만들었으니 다음은 kconfig 파일을 수정해야 합니다. kconfig는 부트로더를 컴파일 시 설정할 항목들을 서술한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술된 항목들은 메뉴 컨피그를 사용 시 출력됩니다. 네, 먼저 kconfig 파일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네, cmd 언더바 hello로 결정을 했고 이 명령을 포함시킬지를 선택할 수 있게 불로 hello firmware 커맨드를 썼습니다. 네, 이어서 make 파일을 수정해서 메뉴 컨피그에서 선택 시 빌드가 가능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빌드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네, 빌드는 부트로더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요. 메뉴 컨피그에서 선택해서 새로 만든 명령어를 포함해서 빌드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make 파일로 들어가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샵 커맨드 아래에 보시면 오브젝트에 hello.o 오브젝트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이제 메뉴 컨피그를 통해서 새로 생성한 명령어를 추가해 줘야 합니다. def config가 기본적으로 작성된 설정이라면 메뉴 컨피그는 사용자가 직접 세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make 메뉴 컨피그 명령어를 통해서 kconfig에서 추가하는 hello 명령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ake 명령을 사용해서 메뉴 컨피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uboot 디렉토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make 메뉴 컨피그를 해야지 에러가 안 납니다. 네, 메뉴 컨피그를 들어갔으면 여기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찾았으면 들어가신 다음에 제가 만든 hello firmware 커맨드를 선택하시고 저장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타겟 보드의 설정을 조정해 보았고 간단하게 명령어도 추가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부트로더를 컴파일하고 실행한 후 hello라고 명령어를 주면 hello NCS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hello NCS를 출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센서들을 GPIO에 연결해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GPIO나 UART, SPI 여러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부트로더 설계 시에 타겟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와 오픈소스 부트로더의 구조 및 내용을 이해해서 소스 및 설정 등을 수정하는 작업들이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부트로더 설계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실습에서는 유부트 소스에서 라즈베리 파이 3 부트로더 관련 파일을 검색하고 이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유부트 소스에 새로운 명령어를 추가하는 등의 부트로더 수정을 수행하였습니다.